미분계수,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미분계수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요. 미분계수를 하기 전에 미분계수를 하려면 일단 먼저 정의,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야, 그죠?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야 연속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연속이 되는 조건이 만족이 돼야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라는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로 본다면 극한이 존재한다의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그 안에 연속인 부분이 연속인 함수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 안에 미분 가능의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서술형 문제에서 미분 가능을 확인하라 라는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극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극한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연속인지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를 써줘야 전체가 올바르게 정의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연속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미분 가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좀 복습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기 전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는데요. 자, 이때 x의 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에 어떤 y의 값에 변화가 생길 때, 그죠? 그러니까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y의 값이 변하는 그 비율, 이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이게 초등학교 때 우리가 x의 증가량, 그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러면 이걸 기울기라 불렀어요, 그죠? y의 증가량 이렇게 불렀을 때 이 값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델타 x, 델타 y로 씁니다. 자, 이것은 x의 증가량, 이것은 y의 증가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때 요 b-a를 우리가 델타 x라고 놓게 되면 요 b-a를 델타 x라고 놓게 되면 b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 델타 x를 h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와 같은 형태로도 평균 변화율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b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요거 쭉 x축을 따라서, 그죠? 자, 이렇게 그어주고요. y축을 따라서 이렇게 그어주면 조금 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요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가 b-a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우리가 델타 x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자, 이거에 대한 함수값은 b에서의 함수값 fb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 fa를 뺀 값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델타 y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이 되겠죠. 물론 b가 변하거나 a가 변하면 이 기울기 값은 계속 변합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자체가 평균 변화율에서 이제 순간 변화율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이제 순간 변화율로 넘어가게 되면 이 b가 a로 끊임없이 접근하는 상태로 갑니다. 그럼 b가 a로 끊임없이 접근하게 되면 이 점이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과 요 a 근방으로 b가 왔을 때 요 점을 잇는 요 기울기가 생겨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정의 자체는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하니까요. 자, 이 정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간단한 예제로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의대로 정의가 델타 x, x의 증가량분의 델타 y,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5-1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여기가 얼마죠? 4 곱하기 6이죠? 그죠? 인수분해 되니까요. 5-1, 5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6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끝나면 이제 미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여기 어떤 A 값이 있습니다. A 값이 있고요. 지금 현재 B 대신에 여기 이제 X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X가 A로 접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어요. 그죠?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X가 A의 왼쪽에서 오는 경우와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두 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B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 그죠? 자, 이제 B 대신에 X로 바뀌었으니까 X가 이쪽에 있다. 이쪽에서 1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X가 A로 가는 극한에 있어서의 어떤 좌극한이 되겠죠. 음수 쪽에서 오는 극한. 그러면 여기에 X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기울기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이것이 평균 변화율인데요. 이 X가 점점점 A로 다가가게 되면 점점 이렇게 다가가면서 어떤 기울기 값의 변화를 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요 기울기의 변화는 요 점에서의 어떤 요렇게 접선 형태, 그죠? 요러한 기울기 값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X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X가 A의 오른쪽으로부터, 양수 쪽으로부터 접근할 때, 자, 이것이 이제 우극한이 되겠죠?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자, 이쪽에서부터 어떤 변화율들이 쭉 생겨요. 그죠? 평균 변화율들이 계속 생깁니다. 점점 접근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A에 끊임없이 다가갈 때 이 기울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게 되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은 기울기의 극한입니다. 기울기의 극한이라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떤 함수값의 극한하고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죠? 자, 기울기의 극한이고요. 역시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만 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자, 우리 아까 요것을 델타 x라고 뒀던 것처럼 여기 델타 x, 그죠? 요것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분모에 해당되는 x-a를 델타 x라고 놓게 되면 분모는 요게 이제 델타 x가 되고요. 요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식은 델타 x분의 f의 델타 a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a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델타 x 대신에 우리가 h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h로 바꾸게 되면 이제 요렇게 식이 변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는데요. 자, 요것의 극한값, 그죠?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극한값의 이름을 네 가지로 붙여요. 필요에 따라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는 이 극한값을 f'a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a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또는 x=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순간 변화율이라는 정의를 사용할 때 요 순간이라는 글을 빼고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은 다르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모두 다 명시해 줘야 되고요.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순간을 생략하고 변화율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의는 x=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에는 총 4가지의 이름이 붙어 있고요. f'A, x=a에서의 미분계수, x=a에서의 순간변화율, x=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4가지의 이름을 필요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요. 자, 여러분이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째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거 가지고 만드는 어떤 변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식을 변화시키는, 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요걸 H로 바꿨을 때 또 변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4개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곧 미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신데, 그것은 이제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미분 계수값, 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 자, 이것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미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그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참고 삼아 선생님이
자,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요. 자, 함수가 이렇게 갔는데 이 점에서 여기 함수값이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A라고 합시다. 그럼 요 점에서의 극한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값은 이쪽 A의 음수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오는 양수 쪽에서 오는 극한으로 생각할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 위에서 내려오니까 요 점에서 어떤 그 극한 값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기 때문에 요 점에서 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함수값이 여기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면 연속은 아니에요. 자, 앞에 극한과 연속에서 여러분이 정의를 다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게 만약에 요 점하고 딱 일치한다.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일치할 때. 그죠? 자, 요 극한값이 함수값 FA와 일치할 때 우리는 이 점에서 이 함수는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죠? 연속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x = a에서 이 함수는 연속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속인 상태에서 미분계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y는 fx가 미분계수를 정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fx가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연속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은 함수니까 끊어지지 않은 함수가 미분계수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끊어지지 않은 함수에서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꺾어진 형태의 함수예요. 자, 이 점이 A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은 X가 A 왼쪽에서 온다고 했을 때 자, 여기로부터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생기죠. 요 기울기 값이 평균 변화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X가 A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값이 가면 갈수록 접근을 해서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A 바로 왼쪽에 왔을 때의 기울기는 요 점에서 요 곡선의 접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직선 형태의 기울기가 나와요. 그렇겠죠? 자, 상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x가 오른쪽에서부터 접근할 때 그쪽에서는 이쪽에서부터 x값이 접근하기 때문에 자, 이 점과 a점에 대한 이 부분과 이 점이 있는 평균 변화율이 x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평균 변화율도 점점 가파라집니다. 그죠? 가파라져서 x가 a 바로 오른쪽에 왔을 때 자, 그때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울기의 요것이 요쪽 부분이 기울기에 관한 어떤 좌극한이다.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 핑크색 부분은 요것은 기울기에 관한 우극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기울기에 관한 우극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 값이 극한값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파란색 왼쪽에서부터 접근할 때의 좌극한은 기울기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의 이 기울기의 극한, 즉 우극한은 음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극한으로부터 쭉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값에 이 함수 값이 있든 없든지 간에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좌우 극한이 만나기만 하면 극한은 존재하는 겁니다. 만나면 극한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것에 함수값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안 되고 함수값이 이 빈 공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어져 있어야 연속입니다. 이어져 있어야 연속이에요. 그림으로 봤을 때 이어져 있어야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미분이라는 건 뭐냐?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 자,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꺾이지 않아야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림으로 어떤 설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꺾이지 않아야 미분 가능하다의 전제는 연속이어야 됩니다. 연속인 상태에서 꺾이지 않아야 미분이 가능한 거고요. 아예 연속이 아닌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이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이름이 4가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2개의 식도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제 조건은 연속이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예제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다음 함수의 x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x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은 x 1에서의 미분계수다. 그죠? 같은 이름이고요. 또는 x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죠? 순간 변화율이다. 같은 이름이고요. 또는 순간을 생략하고 변화율이다. 그죠? 또는 f'1이다. 이렇게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일단 이것을 미분계수를 구하기 전에 일단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서술형에서도. 뭐 연속이라는 거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다항함수니까 이 함수는 다항함수이므로 연속함수이다 라고 한 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x 1에서니까 x 1에서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에요.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대신에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3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f1이니까 얼마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게 3이고 1이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3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x-1, x 플러스 1 되고요. x-1 약분되죠? 그죠? x-1 약분되니까 3의 x 플러스 1이고 x가 1로 가니까 이 값이 2가 돼서 전체 값은 6이 됩니다. 그러니까 x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6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그림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직교좌표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y는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y절편 1을 꼭지점으로 해서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예요. 자, x가 1에서 x 1에서의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죠? 자, 요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를 거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막연하게 가파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자,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다? 요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지금 우리가 구한 이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x가 점점 커진다면, x가 좀 더 이쪽으로 간다면, 그때는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파라질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함수에서는 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그죠? 그죠? 0에서는 요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올 거예요. 자, x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서로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뭐 미분계수에 대한 어떤 정의들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써본다면 미분계수의 정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그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 x-a를 h로 놓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죠? x가 a로 가니까 h는 0으로 가겠죠?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죠? 자, 요 두 개가 서로 같은 거고요. 자, 이것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것을 f'a라고 정의한다. 그죠? 뭐 이거 말고도 이름이 3개가 더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요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 1번에 있는 요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두 번째 식하고 매치를 시켜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랑 매치 시켜 보면 다른 점은 요 a밖에 없어요. 그죠? a가 여기서는 이제 x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도 요 A를 X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요것은 F'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H 대신에 델타 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H분의, 델타 X분의, 그죠?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 대신에 그대로 델타 X로 바꿔치기 한 거니까 결과도 마찬가지로 요게 되는데, A 자리가 현재 1이기 때문에 요것은 F'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첫 번째 수식하고 맞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t 대신에 지금 x,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여기 t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a 대신에 여기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요 문자만 바뀌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요 a 대신에 요 자리에 있는 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요 x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돼서 F'X가 돼요. 그래서 다음 보기 중 서로 같은 것만을 골라라.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같은 거고요. 2번은 F'1이기 때문에 같지 않은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요 두 번째 H에 대한 수식하고 약간 유사하게 생겼는데 뭐 여기가 델타 X고 여기가 X고 뭐 이런 거는 정의하고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에 대한 관계인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점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가 이만큼이 있다면 그 안에 연속인 함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미분 가능 함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미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모두 미분 가능은 아닙니다. 미분 가능이 연속보다 더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는 연속이다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 대학원 시험 볼 때 요게 증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을 증명하라라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별히 증명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그냥 요 범위 안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은 아니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도함수예요. 자, 도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그림 그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자, X축, Y축 그려보고요. 자, 이게 Y축, 이게 X축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어떤 함수가, 자, 가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어떤 함수가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눈으로 봤을 때 이 함수는 일단 끊어진 부분이 없어요. 그죠? 자,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함수는 연속이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봐도 꺾인 부분이 없습니다. 자, 꺾이지 않았다. 그죠?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모든 점에서 다 미분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림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점에서 다 미분계수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미분계수라고 하는 이 미분계수라는 말이 그림상에서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뜻이 돼요.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뜻. 그죠? 우리 미분계수 만들 때, 이거하고 F'A하고 순간변화율이라는 이 말이 모두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순간변화율 또는 변화율. 이 네 개가 모두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뭐 예를 든다면 자, 요 점이 있어요. 요 점 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미분계수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거는 대략 기울기가 얼마쯤 될까요? 뭐 1보다는 좀 작고 그렇다고 0보다는 좀 크고 그죠? 그러니까 0하고 한 1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어떤 기울기 값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쪽으로 와본다면 뭐 한 2 정도 됐는데 요것은 뭐 이렇게 값이 또 접선의 기울기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요쯤 오면은 이제 음수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다시 0이 될 거고요. 그죠? 조금씩 이렇게 값을 옮겨가면서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계속 잡혀요. 그죠? 자, 그때 이 미분계수들의 함수, 즉 x가 변화할 때 기울기가 변화하는 이 함수, 그죠? 이 미분계수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미분계수의 함수예요. 자, 미분계수가 F'A라고 쓴다 그랬죠?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이 a가 어떤 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변수가 들어가게 돼서 어떤 값에 이렇게 f'x라는 형태가 되면 여기다 a를 넣으면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함수에 fx의 미분계수가 나오는 이 미분계수의 어떤 함수, 이것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고요.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이 자리가 a고 이 자리가 a일 때 이것이 f'a예요. 그걸 그대로 x로 바꿔치기 하면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요것도 뒤에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써먹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정의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fx에서 f'x, 즉 도함수를 구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미분의 정의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자, 미분하시오 그런 건 도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함수란 뭐다? 미분계수의 함수다. 그럼 미분계수는 뭐다? 우리 앞에서 했던 어디 갔어요? 자, 요거. 그죠? 요게 미분계수죠. 자,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평균 변화율의 어떤 극한값이다. 또는 뭐 순간 변화율이다.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것이 다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해요. 개념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들도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일단 머릿속으로 미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좀 문제들도 풀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립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원함수에서 그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몇몇 함수들에 대한 미분 도함수 공식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상수함수는요. 미분하면 모두 0입니다. 그 도함수가 모두 다 0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xn승처럼 생긴 함수는 n의 xn-1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n이 앞으로 나오면서 위에서 하나 빼주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가 x의 뭐 4승이다. 그럼 이거의 도함수는 y'이라고 쓰고요. 4가 앞으로 나오고 4에서 하나 빼서 3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요 n이 꼭 자연수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의 2분의 1승이다 해도 마찬가지로 y'은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x에서 여기서 1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도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n이 꼭 자연수 범위는 아니고요. 유리수나 무리수까지도 모두 가능한 실수 범위에서 도함수가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상수가 있을 때는 상수는 무시하고 그냥 미분하셔도 됩니다. 자, 상수는 그냥 무시하시고 fx를 그냥 미분하면 되고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따로따로 미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보면 곱하기는 약간의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곱은 요게 쉽지 않게 됩니다. 요 곱하기인데요. 자, 두 식이 서로 곱해져 있을 때 그거의 도함수는 자,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 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밑에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예를 몇 개 적어 놨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 y가 x세제곱이면 다음 함수를 미분하라 하는 얘기는 도함수를 구하라는 뜻이라 그랬으니까 도함수는 3의 x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y가 상수는 그대로 둔다 그랬죠. 마이너스는 그냥 두고 x의 5승을 미분하게 되니까 5가 앞으로 나오고 5에서 하나 빼서 4승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y'이죠. 자, 이것도 y'은 자, 마이너스 8도 상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c. 그죠? 그러니까 도함수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더하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미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y'은 자, 4가 앞으로 나오네요. 그죠? 4가 나오는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곱해져요. 그래서 4와 2분의 1을 곱해서 2가 되고요. x에 하나 빼서 세제곱. 더하기, 자, 2 앞으로 나오죠? x의 1승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가 완성됐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곱의 미분법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그냥 각각 이렇게 미분해서 곱하면 쉽게 보이지만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걸 이제 미분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이게 따로따로 곱한 거 한 번씩 미분해서 곱한 거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의 미분꼴은요. 이렇게 두 개를 앞쪽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한번 미분.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를 미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가
x의 세제곱하고 x의 제곱이 곱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x의 5승이 되겠죠. 자, 이거의 도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5가 앞으로 나오고 x의 4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곱골로 보고 미분을 하게 되면 야, 요 앞에 있는 x의 세제곱 미분하면 뭐가 되죠? 자, y'. 자꾸 프라임 빼먹네. y'은,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의 x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x제곱은 그대로. 플러스, 앞에 x세제곱 그대로. 뒤에 있는 x제곱이 미분되니까 2x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3의 x의 4제곱이고요. 자, 요것은 2의 x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더해보시면 5의 x의 4제곱이 돼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곱의 미분법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나누기는 미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fx를 gx로 나눈 꼴을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따로 뭐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 곱의 미분법으로 보면 돼요. fx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x의 전체에 마이너스 1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두 개의 곱을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함수 속에 그죠? 전체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함수 속에 gx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뒤쪽에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오시면 몫의 미분법도 쉽게 곱하기 형태로 해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요. 좀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를 해둔 이유가 미분의 어떤 개념이 앞에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서 연속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이 머릿속에 딱 와닿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였죠. 자,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아서 알파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함수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정의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모두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극한값 알파가 함수값 fa와 같을 때 이때가 함수의 연속입니다. 그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fx-fa 그 다음에 x-a로 나눠준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요.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요. 자, x가 a로 갈 때 극한을 붙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fx랑 이 fx는 같은 거지만 이 fx랑 이 전체 식은 완전히 다른 식입니다. 그죠? 이것이 수렴하는 것과 이것이 수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fx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과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fx고 이것은 fx에서 또 상수 빼고 그것을 또 x-a라는 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수렴한다와 이것이 수렴한다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a를 h로 두면 h로 이렇게 두게 되면 x가 a로 가니까 요 x가 a로 가니까 h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가 되고요. 자, 분모 x-a를 h로 놨으니까 이게 h가 됩니다. 그 다음에 f에 x 대신에 요 x가 여기 넘어가면 a 플러스 h니까 a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a와 같은 식과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이 두 개는. 자, 그래서 이것의 극한을 조사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살펴야 됩니다. 그죠? x가 a로 간다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수 쪽에서 올 때와 양수 쪽에서 올 때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 극한값에 이름을 4개를 붙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뭐라 붙여요? f'a다 이렇게 정의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줘요? x = a에서의 미분계수다. 그 알파 값이 이렇게 정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율이다. 가끔 순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x 이퀄 a에서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순간 변화율 또는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알파의 값은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요렇게 네 개의 이름을 갖습니다. 요 극한값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미분계수 있죠? 이 f'x라고 하는 f'a라고 하는 이 미분계수. 그죠? 요것이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인데, 그죠? 요 미분계수에 대한 함수, 요 미분계수의 함수, 이 미분계수의 함수를 뭐라 부른다? 이것을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죠? 어떻게 쓴다? f'x로 쓴다. 그러니까 요 a가 x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x에다가 이제는 a를 넣으면 이게 바로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죠. 그 점에서. 또 b를 넣으면 또 b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c를 넣으면 또 c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의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르고요. fx에서 그 도함수 f'x를 구하는 이 과정을 뭐라 부른다? 이 과정을 미분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x를 미분하시오란 얘기는 fx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뜻이고요. 도함수는 미분계수의 함수고요.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 전제 조건은 연속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다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요 도함수의 정의가 문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정의는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요 f'a가 요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뭐 x를 갖다 쓰면 또 이상해지니까 요쪽에서 a를 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a 대신 x로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것을 도함수의 정의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머릿속에다가 딱 기억해 두시고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계속 문제 푸는 동안에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반복할 거예요. 이 부분의 내용을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계속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자, 유형 문제 한번 풀으러 가볼게요.